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4학년 이야기 국어 4단원 이야기 속 세상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116쪽부터 127쪽입니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조용한 자부심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실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유튜브 검색창에 조용한 자부심이라고 입력을 하면 제일 위에 이렇게 지식 채널 이 조용한 자부심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대략 4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본 뒤에 다시 멈추었던 선생님의 영상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그럼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조용한 자부심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찾아서 보고 오세요.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보고 오세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어떤 내용의 영상이었나요? 1955년 12월 어느 날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이 정말 극심하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법으로 학교, 공원, 식당, 그리고 버스 등에서 흑인과 백인이 엄격하게 분리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에는 백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흑인은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켜주지 않았던 거죠.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죠. 이 흑인 여성의 이름이 바로 로라 파크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흑인이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민권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시기에 흑인이었다면 과연 로라 파크스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사라 버스를 타다 라는 제목의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 본 영상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야기일 사라 버스를 타다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만 볼게요. 제목을 보면 이 사라라는 아이가 주인공이고 또 이 버스를 타게 되면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이야기일 거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 사라라는 친구가 흑인 친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장면에서는 사라가 이렇게 버스에 앉아 있고 또 버스 기사가 팔짱을 끼고 있네요. 또 경찰관이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장면에서는 경찰관이 사라를 안 채 어디론가 가고 있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어요.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사라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사라의 표정이 밝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라에게 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교과서 116쪽을 한번 봅시다.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116쪽부터 124쪽까지 있는 사라 버스를 타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보면서 눈으로 따라 읽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야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 윌리엄 밀러. 아침마다 사라는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언제나 백인들이 앉는 자리와 구분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자기를 쳐다보는 백인 아이들에게 사라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백인 아이들도 얼굴을 찡그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들에게 잔소리를 들은 뒤에야 바로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이래왔단다.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라보다 먼저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사라는 혼자서 학교로 가고 어머니께서는 백인 가정에 부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말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하셨지만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사 입으실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라는 버스 앞쪽 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똑같이 지저분했고 버스의 시끄러운 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앞쪽 자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것일까요? 한 백인 아주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 두리번거리니, 꼬마야?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모두가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라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쪽 끝까지 가서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라는 운전사가 기어를 바꾸고 두 손으로 커다란 핸들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사가 성난 얼굴로 사라를 쏘아보았습니다. 꼬마 아가씨, 뒤로 가서 앉아라. 너도 알다시피 늘 그래왔잖니? 사라는 그대로 앉은 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운전사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이제부터는 걸어가거라. 운전사가 덜컹 소리를 내며 문을 당겨 열었습니다. 사라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사라 생각에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걷기에는 꽤 먼 길이었습니다. 사라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닫으셔도 돼요. 저는 학교까지 타고 가겠어요. 운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쿵쾅거리며 버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백인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자고! 이러다 지각하겠어! 잠시 뒤 운전사는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니? 사라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법이 뭔지 너도 알 거다. 그렇지? 그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경찰관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무렴,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여 사라에게 큰 소리를 질렀지만 몇몇은 사라를 응원했습니다. 한 아저씨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그 자리는 네 피부색과 아무 상관이 없어. 경찰관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사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절 감옥으로 보내실 건가요? 경찰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용기를 내! 그러자 다른 사람이 되받아쳤습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 경찰관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는 동안 사라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큰 아저씨께서 사진기를 들고 와 사라를 찍으셨습니다. 신문사에서 왔단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 아저씨의 말씀에 경찰관이 크고 거친 손으로 사라의 등을 토닥이며 대꾸했습니다. 꼬맹이가 잠시 헷갈렸을 뿐이요. 사라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사라를 보러 왔습니다. 누구인가 사라에게 초콜릿 과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라는 과자를 한 입 베어 물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깨달았습니다. 과자를 반쯤 먹었을 때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경찰관들이 진짜 범죄자들을 잡으러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경찰관이 사라와 어머니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당신 딸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단단히 일러주시오. 밖으로 나오자 신문 기자가 사라의 사진을 좀 더 찍은 뒤에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라가 어머니와 함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썽을 일으키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가 그리 특별한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괜찮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사라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는 사라의 방으로 들어와 사라를 안아주셨습니다. 사라야, 엄마는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너는 세상의 어떤 백인아이 못지않게 착한 아이란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사라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버스 앞자리에 타면 안 되나요? 법이 그렇기 때문이야. 법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사라가 어머니의 피곤한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법은 절대 바뀌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튿날 아침 어머니께서 사라에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웃으려고 애를 쓰셨지만 사라는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그리 춥지는 않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낡은 버스가 아니라 두 다리를 주셨어. 그렇지? 그럼요, 어머니. 저는 걷는 것이 좋아요. 얼마든지요. 사라와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수군거렸습니다. 사라 또래의 남자아이 하나가 신문과 연필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사인 좀 해줄래?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어머니께서는 소년한테서 신문을 받아들고 싱긋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영웅이라도 된 것 같구나. 사라는 신문 첫 장에 난 자신의 사진을 보고 몹시 쑥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얼른 가요. 사라가 어머니를 재촉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와
사라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또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라를 뒤따라 걸었습니다. 사라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웃어도 괜찮아. 넌 특별한 아이잖니? 그날은 어떤 흑인도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회사는 당황했습니다. 시장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침내 법을 바꾸었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타시죠, 꼬마 아가씨. 사라는 자리에 앉기 전에 뒤돌아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외투와 똑같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는 무엇인가 달라 보이셨습니다. 자랑과 행복이 두 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왜 머뭇거리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딸인데. 운전사가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자리는 바로 어머니의 자리예요. 앞으로 어머니께서 계속 앉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사라와 어머니는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읽어보았나요?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럼 이제 교과서 1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고 또 그 질문에 답을 해보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 여학생이 사라는 왜 버스 뒷자리에만 앉아야 했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흑인이어서 뒷자리에 앉아야 했어 라고 대답을 해줬지요. 맞아요. 이 시기에 흑인은 버스에서 뒷자리에만 앉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백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무조건 비켜주어야 했어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기였답니다. 또 이어서 이 남학생이 그런데 사라는 왜 버스 뒷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라고 다른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볼 건데요. 교과서 125쪽의 아래에 있는 이 빈칸에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활동이니까 꼭 한번 채워보도록 합니다. 혹시 이 질문 만들기가 해보다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보면 지문 중간중간에 옆쪽에 파란색 글씨로 질문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을 여기 교과서 125쪽 빈칸에 적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멈추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교과서 125쪽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모두 빈칸을 채워보았나요? 문제를 만들고 답을 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자꾸 연습을 해보면 점점 더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답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만들고 어떻게 답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이젠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의 지문을 보면서 질문을 만들고 또 대답도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16쪽부터 보겠습니다. 사라는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타야 했었죠? 얼굴을 찡그리는 사라에게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언제나 일해왔단다.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그 전에는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더 심했고 또 지금까지 늘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전에는 버스 뒷자리에조차도 앉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뒷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서 사라는 앞자리가 궁금해서 한번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 끝까지 가서 운전사 옆자리에도 앉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로 가서 앉으라고 말을 했지요. 그럼 여기서 잠깐, 사람들이 사라에게 뒷자리로 가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뒷자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흑인은 늘 뒷자리에 앉아야 했고 이것이 법으로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라는 버스 뒷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뒷자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라는 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라에게 운전사는 버스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사라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법을 어긴 사라에게 결국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 그림에서처럼 경찰관이 사라를 안고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잠깐 경찰관이 사라를 경찰서에 데려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라가 흑인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여기 글에도 나와 있어요. 경찰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은 흑인이지요. 너희 같은 사람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내 자리로 돌아가거라 라고 사라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사라가 두려움에 눈물을 보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는 용기를 내라고 외치고 또 다른 사람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라고 외치고 있어요. 각각 어떤 처지에서 한 말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기를 내라고 외친 사람은 사라를 지지하고 또 사라의 행동에 찬성하는 입장이겠지요. 그래서 사라에게 너의 행동이 옳으니까 용기를 내라고 말을 해준 것 같아요. 다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라고 외친 사람은 사라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을 어기는 사라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지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사라를 데리러 오셨고 어머니는 사라에게 이렇게 괜찮다라고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주시면서 집에 와서 사라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표정을 보세요. 아직 어두워 보이죠? 어머니는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라야, 엄마는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너는 세상에 어떤 백인 아이 못지않게 착한 아이란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라고요. 그런데 사라는 몹시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잠깐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혼란스러워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왜 저는 버스 앞자리에 타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라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사라가 착하고 특별한 아이라면
버스 앞자리에 타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어머니가 사라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라는 앞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가야 했지요. 그래서 아마 사라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튿날 아침 어머니께서는 사라에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가자고 합니다. 사라와 어머니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마 사라의 어머니는 사라에게 버스에서 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버스를 타지 말자고 걸어가자고 하셨을 거예요. 또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세상에 알리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뒤따라 걸어갑니다. 뒤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왜 버스를 타지 않고 사라와 어머니의 뒤를 따라 걸었을까요? 맞아요. 사라의 행동에 찬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도 쭉 흑인들은 함께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 잘못된 법, 너무나도 잘못된 이 법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지속되자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도 시장도 많이 당황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들은 법을 바꾸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지요? 자,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제 흑인들도 이렇게 버스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라는 버스의 앞자리를 누구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래요. 이 자리는 바로 어머니의 자리예요 라고 말하면서 엄마를 보고 이렇게 활짝 웃고 있네요. 선생님도 사라가 웃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이 사라처럼 진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처음부터 보면서 질문을 만들고 또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때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이 과정만으로도 이야기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혹시 아까 빈칸을 미처 다 채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잠깐 쉬는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빈칸을 모두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한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교과서 126쪽입니다. 이번에는 사라 버스를 타다 이야기에서 장소의 변화와 각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모두 5개의 장면이 보이죠? 이야기의 처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떠올리면서 이야기가 일어난 장소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머지 빈칸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잠깐 영상을 멈추고 126쪽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 잘 적어보았나요?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빈칸을 채워봅시다. 여러분이 적었던 답과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우선 이야기의 처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맞아요. 버스 안이에요. 버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았어요. 큰 사건이지요? 이때 당시만 해도 법을 어긴 사라는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자가 사라의 사진도 찍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보러 왔어요. 그날 밤 사라의 방에서는 어머니가 법은 언젠가는
바뀐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튿날 버스 정류장 앞에서는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라와 어머니가 버스를 타지 않기로 하고 또 걷기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라와 함께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결국 사라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마침내 법을 바꾸게 되었고 사라는 다시 버스에 올라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빈칸을 채웠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물, 사건, 그리고 배경의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배경입니다. 배경에는 언제에 해당하는 시간적 배경과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공간적 배경이 있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인물을 뜻하지요. 마지막으로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사건이에요. 이렇게 인물, 사건, 그리고 배경은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물과 사건과 배경의 뜻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사라 버스를 타다의 구성 요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사라, 그리고 사라의 어머니, 경찰관, 운전기사, 그리고 신문 기자 등이 있지요. 두 번째는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건 우리가 바로 앞에 126쪽 3번에서 정리해 보았지요.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입니다. 아까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나요? 우선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흑인이 버스 앞자리에 앉지 못했던 그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사라가 학교를 가려고 버스에 탄 날 아침부터 또 법이 바뀌고 다시 버스에 탄 날까지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공간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사라가 사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아까 126쪽 3번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버스 안, 그리고 경찰서, 사라의 방, 버스 정류장 이렇게 공간이 이동되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기억하지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라 버스를 타다라는 이야기를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어요. 이젠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해봅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사라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발을 굽히지 않았어. 사라는 용감한 아이 같아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도 이 글을 읽고 내가 만약 사라였다면 과연 사라처럼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사라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데 옛날 미국에서는 사람을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차별이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법으로 정해놓을 만큼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정말 극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피부색이나 성별,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라고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물 그리고 사건, 배경의 뜻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인물이죠.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건이고요. 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는 맞아요. 배경이에요. 그리고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해보세요. 할 수 있겠죠? 약속!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즐겁게 공부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오늘도 바르게 앉아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를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